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 절대 무효입니다. 이거는 절대 무효.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됐죠? 않는다가 아니고요. 본인이 몰라도 이거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입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적극 가담하여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제 5번 지문은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들도 중요하니까 읽어보시고요. 대리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에게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네,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당연하죠. 없죠. 뭐 중도금 계약금 다 받아놓고 이행만 남아있는 거를 왜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당연하죠.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정. 유효를 주장하려면 여기서 적극 가담이 아니어야 돼요. 적극 가담이 아니어야 돼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은 절대 무효가 됩니다. 절대 무효. 절대 무효. 때문에 선의의 정도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관계는 갑이 을에게 처음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계약금 중도금 받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병에게 두 번째 매매를 한 겁니다. 이게 이중 매매. 자, 이렇게 이중 매매를 했을 때 원칙은 요거 작은 글씨고 큰 글씨로 보시면 원칙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등기한 거가 유효하다. 유효하다. 너는 얘한테 배상을 해주고 손해배상 해주고 뭐 하면 되죠. 아니면 법으로 처벌을 받든지. 요 등기는 유효하다. 원칙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제2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절대 무효. 이 경우는 적극 가담, 이중매매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적극 가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 절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절대 무효니까요. 절대 무효라는 거는 선의 제3자도 권리가 없습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 5번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절대 무효. 선의의 정의라도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수인의 계약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조금 전에 했던 문제하고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여기는 적극 가담이 없네요. 적극 가담이 없어요. 그러면 원칙은 유효하니까 손의의 제3자 유효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대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적극 가담이죠. 이게 요거가 니꼬로 적극 가담.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적극 가담. 요게 절대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의의 제3자는 당연히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틀린 거는 얘가 되겠네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수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됩니다. 적극가담 해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요. 이게 절대 무효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이제 원칙이 유효라는 얘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거 뭐 적극 가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제2매수인이 등기했죠. 등기했으면 그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습니다. 바로 뭐 어려서 병으로 바로 뭐 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넘겨 이거 할 수 없죠. 을은 단지 이제 갑과의 관계뿐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여기서 요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지문 내용은 절대 무효, 적극 가담,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니죠. 궁박, 뭐 궁핍, 뭐 이제 궁박, 뭐 내가 형편이 안 좋아, 돈이 없어, 뭐 거지야, 뭐 궁핍해. 이런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 계약하는 본인 자체가 지금 궁박한 상태냐, 너 돈이 없냐, 거지냐, 뭐 궁핍하냐, 뭐 사정이 뭐냐, 이거는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이 아니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 계약을 할 계약 체결 당시 딱 그때 그 뭐 이전에 뭐 내가 그 이전에 뭐 내 사기를 당했어, 공fik해, 뭐 강박을 받았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의 불공정 법률 행위는 그 계약할 당시에 너 뭐 협박을 받았냐, 너 공박이 있냐, 이런 거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급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함. 대리인 매매 계약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경솔하겠다. 무경험, 대리인이 너 경험이 별로 없어. 이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 당시에 대리인이 계약을 할 거니까 이 사람이 무고인지 경솔한 건지는 대리인 기준. 단지 공박. 공박은 매도인, 본인 기준, 매도인 기준. 입증, 불공정 법률 행위를 주장하는 자.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내가 공박하다, 경솔하다, 이걸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는 스스로 공박, 경솔, 무경험을 증명함. 내가 지금 경솔했어. 무경험이야. 난 없어. 그냥 공박해. 뭐 이거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나 정여처럼 무상행위나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여, 경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한 행위진 경우 공박 상태는 대리인 기준이 아니고 매도인 본인 기준.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체결 당시 기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급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주관적. 이건 아니겠죠. 뭐 주관적으로 판단할 거면은 뭐 계약할 때마다 나는 공박해, 경솔해, 무경험이야. 급부와 반대급부. 자, 이것도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항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우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네. Y토지로 잘못 게재했지만 서로 알고 있죠. 둘 다 X토지를 계약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Y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 안하고요.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성립이 됐는데 뭔 착오를 가지고 또 취소를 해. 이거를.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이 내용도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이건 5번 만들라고 한 지문 같고요. 여기서는 답은 1번. 자, 5표시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요거 매매계약에서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계약은 A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 아니다.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 조건은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 이게 있어야 되죠. 의사합치. 쌍방이 다 알아야죠. 나도 A 토지를 하려고 했어. 너도 A 토지를 하려고 했지? 이렇게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을 때 이때 A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판례 내용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 시 690만원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대요.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은 자, 예문, 유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이거는 규범적. 자연 요거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을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므로 일단 표시되는 690만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요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냥 표시된 대로 문서에 또는 뭐 어떤 뭐 계약서 뭐 이런 등등 누구든지 딱 봐서 나와 있는 그 뭐 문서 내용대로 하는 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 해석 방법은 자, 자연적 해석은 표현자의 실제 의사 나는 이걸로 하려고 했어. 나는 뭐 900만 원에 하려고 했어. 근데 잘못 써서 600을 썼어. 그럼 실제 의사는 900이죠. 여기서는 뭐 960만 원인데 자, 똑같이 할게요. 960만 원, 660만 원. 960에 실제 의사대로 표시하는 거. 요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960만 원. 요거 아까 봤던 다른 내용이고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표시 내용대로 표시 행위했던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거. 690만원 이게 이제 문서에도 걔야 690이라 적었잖냐. 요게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도 있고요. 3자 관점에서 봐서 이건 이걸 같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